얼굴이 피셨어요. 김상욱 의원님 얼굴이 피셨어요. 너무 밝아요. 거기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직장 내 괴롭힘 아니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 그래서 그랬더니 맞지. 김상욱 의원님이 제발 하시지 말라고. 12월 14일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날 204명이 넘어간 네. 아니, 김상우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옆 동네에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진하게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진하게 이 당의 분위기 혹은 여러 가지 DNA를 지금 습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두 가지를 직접 비교할 수 있으니까 비교 확대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선거운동의 방식이 다르고 선거운동의 방법이 다른 것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조직선거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명하복 형태로 지역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조직 넓혀가는 그래서 명단을 모으고 명단을 얼마나 많이 모으냐로 승부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그 조직에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루트로 소통을 하고 또 민심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은 공중전 중심이고 국민의힘은 지상전 중심인데 이 지상전이 철저하게 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조직화 시켜서 연락 명단 확보에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철저하게 명단 확보 전략으로 와요.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죠. 이제 주민이 형처럼 발로 뛰고 말씀 듣고 또 가서 정책을 얘기하고 또 유튜브로 소통하고 또 뭐 저는 또 뭐 전현희 꽃 따고 다니면서 다 시장 바닥 다니시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잘 없는 모습들입니다. 조직 문화는 어때요? 조직 문화도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반민주적인 건 있어요. 뭐냐면 위에서 정하면 무조건 따라와라로 딱딱딱딱 내려가는 구조. 그래서 당원들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당원들은 따라와야 되는 대상으로 봐요. 조직원으로 보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당원들의 얘기에 늘 귀 기울이고 당원들을 무서워. 당원들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민주적이죠.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주의가 훨씬 좀 확립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 찍던 쇼츠도 찍고요. 연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 이 조직을 다 몰라서 그래요. 이 조직이 조직은 기본으로 하고 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조직의 무서운 걸 아직 무서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영교님 얼마나 무서운데. 저는 영교 누님 따라서 그냥 누님 따라 다니면 되는 거죠. 그냥 그 조직의 맛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조직의 맛. 아니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실 수 있는 그 바탕이 뭐겠습니까? 얼굴이 피셨어요. 김상욱 의원님 얼굴이 피셨어요. 너무 밝아요. 아, 이게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새. 행복해요? 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좋겠어.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꼭 투표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일입니다. 나라고 하는 애국으로 꼭 동참해 주시고 많이들 주변에 함께 돌아다니시는 해주십시오. 건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이 형이 갔어요. 파이팅! 언제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손을 꼭 잡고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그 이번에 고맙다고 그리고 이번에 선거 꼭 잘 되게 해야 된다고 눈물 글썽글썽 하시는 그럴 때 감동받고 그래요. 김상욱 네. 의원님 막 힘들 때 그 저 네. 당에서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하고 저하고 막 뭐라도 기자회견이라도 해줘야 되나. 우리 그랬죠. 예, 거기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직장 내 괴롭힘 아니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 그래서 맞지. 그랬더니 김상욱 의원님이 제발 하시지 말라고 낭떠러지세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해주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 안에서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 한 명이라도 더 만들고 안에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제가 뭐 좀 힘들다고 민주당 의원님들 손잡는 모습들을 보여버리면 안에 설득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도리어 예를 들어 뭐 탄핵 표결 때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타겟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게 목표고 또 국민의힘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게 목표가 돼야 되니까 외롭고 힘들더라도 혼자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그 했었어요.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 네. 그때 204표 나왔잖아요. 네네.
그 204표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데 지금 말해달라는 게 아니고.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분들 알긴 아시죠? 예, 알긴 압니다. 선거 끝나고 얘기 좀 해봐. 우리가 얘기했던 다 건 권성동이 김상욱 의원 나가라 그러니까 네. 고만둘 사람은 너다. 어? 쌍권이다. 하자고 하셨던 그래서 네. 김성동 당신이야. 최근에 얘기하고 제가 싶었어요. 우연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어머님을 만나 뵀는데 우연히 그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누군지 알겠다. 네, 그 자기 자식이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도 만났어요. 네. 저 펑펑 우시더라고요. 펑펑. 네. 그러니까 본인이 믿는 바는 이쪽인데 지금 정당은 이쪽이고 네. 그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다고. 네. 근데 뭐 이름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의원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 204명이 한 3주만 지났으면 탄핵 소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지금 뭐 추정이긴 하지만은 12월 14일 지났으면 탄핵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매달렸던 거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2차 담화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이 같은 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요일이었나?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설득하니까 많이들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탄핵에 다른 분들도 동참하려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탄핵에 동참하려는 분위기였는데 대통령 2차 담화 후 권성동 원내대표 집권 후에 강력하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싹 한 명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틀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는 1인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확 틀어지니까 이제 12월 14일 날 탄핵 인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한 게 욕바지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보이콧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보이콧을 못할 명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피켓 들고 나간 겁니다. 욕바지하고 보이콧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간 건데 제가 저 생각에는 그때 우리 당 안에서 원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2, 3주만 버티면 진영이 결집한다. 진영이 결집하면 탄핵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맞는 말이었어요. 다 뒤집어진다. 그때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위협적이었어요. 뭐냐면 그거는 준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 계엄을 했는데 탄핵도 못하고 국민들이 나눠져서 막 대립하면 거기다가 계엄을 한 대통령이 남아서 그걸 공권력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준내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나거나 준내전이 되거나 근데 탄핵은 못 시키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14일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그날 204명이 넘어간 예. 버틴 예. 그 204명이 버틴 이유 원동력은 뭡니까? 204명은 어쨌든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찬성을. 네네.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야 예. 이거. 양심. 예. 그러니까 그때 동력이 됐던 혹은 그 서로 얘기 나눴던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워낙 당에서 틀어지니까 아시겠지만 그 공식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다 그럼요.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날 탄핵 표결한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다 탄핵 표결했다 소리 입 밖으로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알지만 저도 이제 지켜드려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탄핵 찬성을 한다는 소리도 못 하지만 몰래 찬성을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양심이죠. 양심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때 12월 14일 직전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7일처럼 전체 보이콧을 하는 걸 제일 걱정을 했었어요. 전체 보이콧을 하면 이분들은 들어오지. 못 들어오니까 또 딱 공개 창성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이걸 찬성하는 양심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이콧을 만든 게 제일 그날 중요했어요. 실패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맞아요. 그날 안 맞아요. 됐으면 저는 안 그래도 됐다고 절대 봐요. 보이콧 못하게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권성동 확실하게 정리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 사람들 흔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창피해야 보이콧을 못 시키고 그때 탄핵 소추 네.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진짜. 나. 그러니까 개혁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100% 기억 또 어디 했다고 어디 봐요. 가서 갇혀 계시겠죠. 갇혀 있으면 다행인 게 그래서 그때 그 피켓 시위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보이콧 막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욕바지가 필요하다는 생각 두 개였습니다.